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돈 가는 길의 갱상남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장이 안 좋아지니까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치수만 조금씩 보고 있다가 어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어제 방송을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어저께 좀 많이 피곤하고 조금 막 그렇다 보니까 해야지 하면서 쇼파에 졸다가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긴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반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본 것보다도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한번 이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전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러 번에 이렇게 터치 후에 이렇게 한 번에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뭐 그냥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일단은 급락 이후에는 또 급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락하고 또 급등이 조금 생기는데 지금 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2290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 고점일 것 같아요. 이런자에게 저항을 받고 다시 또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올라갈 것 같아요. 당장 한 번에 이게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주식이 또 반등을 하니까 얘네들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근데 왜 오르고 있을까요? 왜 오르는지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이게 미국 달러, 원달러도 조금 수그러들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그 전날도 조금 많이 올랐죠. 오른 이유가 이때가 며칠이죠? 아랫게 월요일날 지금 3일, 4일날 나왔네요. 4일날 미국 노동부 구인구직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뭐 미국 8월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작년 6월 이후에 최저로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신호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장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예측이 안 되는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재가 호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예측하기 힘든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악재가 호재로 받아들여졌냐고 하면 뭐 채용 공고의 감소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거든요. 네,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미국이 상승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미국에 지금 강도 높은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엔에는 금리 인상 중단하라, 인플레 못 잡고 경기 침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는 못 잡는데 계속 금리만 올려가지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높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장기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가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는 고강도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장이 지금 반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는 게 진바닥이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뭐 13일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차피 지금부터는 인플레가 꺾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뉴스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가 그렇게 막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번에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인플레가 꺾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막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기정사실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완화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금리를 올해 2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강도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악재인데, 이제 금리를 낮춘다고, 이제 금리를 더 이상, 고강도로 안 올리는 것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 반대 매매가 지금 2년 만에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고 통합게임이 B2 2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반등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40%에서 120%로 낮춰진 방등장에서 B2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점일 때, 여기 저점일 때 그만큼의 이번에 바닥이다. 그러고 여기서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바로 안 빠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돈을 끌어당겨서 썼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이제 B2가 반대 매매로 이어지면서 더 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신용 융자가 지금 최저치로 거의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16조 8천원 연속적으로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종목이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나중에 이제 모아갈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뭐 일단 신용거래 융자가 계속 10거래일 감소하고 있다. 뭐 아무튼 계속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또 반등하게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당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 이제 진바닥을 보려고 하면 앞으로 이제 11월 달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야지만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중국의 지금 코로나 봉쇄로 지금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경제 상황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언제까지 계속 봉쇄만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뭐 정치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음이 이상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뭐 16일 중국 20차 당대 개최를 하거든요. 16일부터 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미국도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뭐 주식을 좀 하신다는 분들은 그런 뉴스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일단은 이런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 행사로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를 조금 해소해 나가려고 해도 싸움이 계속되고, 이 시점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뭐 주식도 오를 수 있고 다른 호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뭐 어디서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을 때 이전에는 항상 이렇게 뭔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80% 이상이 미국 주식이 다 올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11월 달이 지나야지만 진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2290짜리는 조금 팔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샀어도 몇 프로 안 올라가고 뭐 제자리에 있다든지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잘하는 분이시고, 대부분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장이 아마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현금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거고, 지금 낮은 자리에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조금씩 모아가면은 괜찮은, 이제 시간 싸움이겠지만 괜찮으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저도 지금 뭐, 가지고 있다가 거의 몇 주 사이에 마이너스가 거의 종목이 뭐 한 20% 가까이 났어요. 근데 반등이 시작되고 이게 장이 바뀌기 시작하면 20%는 그냥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만약에 조금 낮은 자리에 사셨던 분들은 10%에서 20%는 그냥 지금 빠져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잘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반등하면은 10%, 20%는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50%, 100%가 문제지. 10%, 20%는 겁내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고, 만약에 가용자금이 있다고 하면, 11월 달 이후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막 이렇게 뭔가를 살려고 해도 다른 이제 뭐 내년에 현금이 또 들어갈 일이 있다 보니까 막상 지금 뭐 사고 싶어도 그 써야 될 돈을 지금 당장 못 쓰다 보니까 저도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현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장에서는 진짜 괜찮은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괜찮은 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장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안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싸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보시면 상장사 40%가 PBR 0.5배, 역사적 저평,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사 중에 PBR 0.5배 이하,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19년 미국 무역전쟁, 그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근데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지금 50%죠. 거의 50%고, 미국 무역전쟁 그때에 지금 하락률이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짜로 지금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어놨죠. 역사적 하단까지 밀려 내려온 만큼 작은 호재에도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하락장의 일시적인 반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4분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역실적 장세,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한 정시 하락 대비해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역실적 장세가 이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실적 장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험 관리, 단기 반등이 와도 위험 관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장기로 모아 가셔야 되는 장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뭐 종목을 얘기하자면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도 계속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PBR이 0.4배, 지금 많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지금은 살 수 있는 종목 중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단가는 지금 여기서 한 20%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때 사고 그냥 계속 빠진 거예요. 한 56,000원 정도 샀었나? 예. 지금 요거를 샀었는데 한 20% 정도 지금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살 때가 됐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반대매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반대매매나 이런 얘기를 나오면, 지금 아무래도 증시에 관련된 게, 사람들이 반대매매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일수록 이런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빠질수록 매력 있는 게 이런 배당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가 됐을 때 저는 이제 또 1대1로 물을 타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내년 1월달쯤에 뭔가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제가 가진 주식 자금 중에 조금 변동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한 400만원 정도 있는데, 400만원으로 뭐 제가 가진 종목이 뭐 LG, 삼성 뭐 이런 종목 대형주 위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안 사고 그냥 여기 400만원을 지금 더 물타기를 할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고 한 11월 달쯤에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까 전에 뉴스 봤다시피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바닥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정치적 행사를 피하고 나면, 그때는 11월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나타날 거고, 그때는 확실히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는 어느 종목들이 최고 많이 잘 오를 거냐 예상할 때는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자체가 기관 얘네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내고 배당도 많이 받으면 그런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전에도 뭐 증권주가 나중에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느 종목도 솔직히 오른다고 예상하기가 힘들죠. 물론 주도하는 섹터들은 올랐다 내렸다 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정권주, 그 다음에 배당주 이런 거를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조금 더 가긴 했는데, 지금 가용자금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 제가 이 400만원을 가지고 두 번을 나눠 살 생각인데, 잠시만 한번 끊고 갈게요. 400만원을 나눠서 살 생각인데, 뭐 200만원씩 200만원씩 이래가지고 지금 1대1로 탈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연말까지 들고 가고, 내년에 만약에 지금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나중에 또 바뀌게 되면 분명히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래왔고,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7만원이 평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만원이 평균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더 작게 봐도, 더 낮은 가격으로 봐도 5만원이 평균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빠지고 나서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는 충분히 그냥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이 나중에 또 금리가 내리는 시점이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금리라는 게 올릴 때는 조금씩 올리다가도 경기 침체의 지표가 나타나면 또 금리가 정점이 나타나는 시점이 얘네들이 상승 시점이다 말씀드렸죠. 이전에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아마 보면 한국 금융지주를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당장 뭐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고 해서 연준이 또 곧바로 금리를 인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오른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효자 종목이 될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어느 종목도 다 힘들고 삼성도 힘들고 LG도 힘들고 1등 주식도 다 힘든데 어느 누가 지금의 좋은 주식 사가지고 10% 20% 먹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단타치고 뭐 하루 먹고 뭐 다른 종목에 또 뭐 100% 200% 몰리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종목을 사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 뭐 100만치 샀다 200만치 샀다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0% 200%는 그냥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 시세 차이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종목들이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이럴 때 아니면 사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를 때 따라가서 산다고 하면 얼마 못 먹고 팔았다가 배당도 못 챙기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대부분이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또 주식을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다고 하면 경험해 보시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또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조금 그나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뭐 그런 생각만이라도 가져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금융지주를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얘네들도 오르는 시점이 있고 내리는 시점이 패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패턴만큼의 기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내려오고 나서 어떤 일이 지지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그러니까 이 월봉도 지금 뭐 대개는 지금 이게 그냥 딱 봐도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10개, 그 다음에 한 5개, 5개월 정도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려왔을 때도 이렇게 한 4, 5개월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행보를 해야 된다. 그만큼의 기간이 있어야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종목을 조금씩 뭐 달에 한 번씩 사시든지 그렇게 해서 모아가시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물론 100%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배당주가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배당주를 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닌 또 다음 내년, 후내년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때가 아마 배당주일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정점이 시점이겠죠, 그때가. 그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저는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셔도 뭔가를 조금
많이 사기가 힘든 장이고 조금씩 모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이틀 또 반등 나오다가 또 한 번 또 훅 빠지면 또 실망스럽거든요. 항상 저점이 이탈하는지를 보시고 저는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수를 보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지지 받아야 될 때가 이렇게 너무 지지를 못 받고 훅 빠지니까 다시 이런 자리 올라오면 또 저항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기법적으로 보는 거는 지수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별주나 코스닥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뭐 뉴스에 한번 움직이고 또 빠지고 지금 그런 장이라서 너무 개별 종목에 지금은 투자하지 마시고, 또 내년 한 3월달 되면 이제 또 피바람이 불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실적 안 좋고 이러면 또 12월달 지나고 3월달 상패 시즌에 오면 한 1, 2월쯤에 그 상패 될 수 있는 종목들이 활기를 치다가 갑자기 막 수그러들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패 관련된 종목에 묶여가지고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 그런 종목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뭐 주저주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장이 좋아지면 또 방송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안 좋은데 뭐 이것저것 뭐 종목 추천하는 것도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연찮게 맞았다 하더라도 다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게 10% 20% 올라도 그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판단도 못하고 그냥 빠져서 그때 팔 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보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한국금융지주 같은 이런 종목을 뭐 보고 계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서 그냥 꾸준하게 모아 가십시오. 지금은 그런 게 이기는 장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종목 늘리지 마시고, 종목을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이것도 투자 못하고 저것도 투자 못하고 결국에는 몇 개의 종목은 포기하다 보면 그 종목들이 50%, 100%, 200%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 살리기 힘들고 한 개만 막 끌고 가다가 이 종목 조금 수익 나면 팔았다가 계속 그 투자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비추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조금 몰아서 지금은 투자할 때다. 그리고 항시 실적이 그 다음에 나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PBR 싼 종목들은 그 실적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시고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뭐 1.28이에요 지금. 근데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계속 빠졌어요. 지금 12만원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봐도 참 좋아 보이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사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을 보다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다음에 방송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돈 가는 길의 경상남자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